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영수원입니다. 오늘은 초보 신규자가 가장 쉽고 부담 없이 천천히 배울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질문이 들어와서 이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먼저 가장 쉽고 부담 없이 천천히 배울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예시로 들어주신 걸 보면 아동 파트인지 청소년 파트인지 혹은 노인 장애인 수급 업무 아니면 통합사례관리, 이 중에 과연 신규 공무원으로서 가장 쉽고 천천히 배울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임용이 되고 책상에 앉는 그 순간 우리는 업무 분장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업무 분장은 우리가 오기도 전에 선임과 팀장님께서 신규가 해도 괜찮을 법한 것들을, 업무를 미리 계획을 세워 놓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처럼 한 단계씩 차근차근 업무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혹은 사기업처럼 맞선임이 있어서 나에게 이걸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한테 피드백을 어떻게 받아라, 이런 식으로 업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절대 아닙니다. 자, 제가 신규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배치되는 동사무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사회복지 창구에 앉아 있을 때 민원인분들이 창구에 와서 내가 기초연금을 신청하겠다, 아동수당을 신청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회보장을 접수하겠다고 오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각각의 사회보장을 처리해주는 업무를 하는 거지, 어떤 업무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게 어떤 예시냐면, 중국집에서 짜장면이 주문이 들어왔을 때 짜장면을 만들 수 있지, 그 전에 절대 미리 음식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미리 만들어 놓으면 그 짜장면을 팔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창구에 앉아 있을 때 민원인분들께서 어떤 서비스를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사회보장이 들어왔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일반 회사처럼 뭐 자네가 PPT를 만들어 봐, 혹은 어떤 계획안을 만들어 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프로젝트를 줘서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서비스를 접수받을 때는 각각 사회보장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짜장면, 짬뽕 이렇게 다 메뉴가 다른 걸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렇다 보니 우리는 어떤 민원 신청이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접수에 따라 즉시 업무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일 때 가장 많이 당황하는 게, 민원인분께서 저 아동수당 신청하러 왔는데요 라고 만약에 문의를 했을 때 제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동수당? 그게 뭐지? 이걸 어떻게 접수를 받아야 되지? 또 이거는 어떤 서류를 내가 받아야 되지? 이런 게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 머릿속이 백지 상태였습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옆자리에 있는 선임에게 어떻게 접수를 해야 되는지, 어떤 서류를 받아야 되는지 물어보기도 해야 되고, 정말 급할 때는 만약에 선임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동행정복지센터에 나와 같은 업무를 하는 주사님에게 전화를 해서라도 어떻게 서비스를 접수받아야 되는지 물어보면서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때그때 서비스를 배우고 익힌다. 그리고 그 익힌 거를 까먹지 않도록 기억한다. 이거를 최소 6개월 이상은 해야 그나마 이제 내가 어떤 서비스가 들어와도 이건 어떻게 처리하는구나,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내가 신규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갔을 때 가장 쉽고 부담 없이 천천히 배울 수 있는 업무를 고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선택지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그 자리에 앉으면 무조건 일을 해내야 된다 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제일 쉬운 업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동사무소에서 민원대로 근무할 때 지극히 제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걸 참고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먼저 노인 파트로는 기초연금 접수가
정말 상대적으로 쉽고요. 그리고 아동 파트에서는 뭐 아동 수당이라든지 또 영아 수당 혹은 이제 어린이집 갈 때 보육료를 접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치원 갈 때 뭐 유아학비 접수를 한다든지 혹은 매달 초에 양곡이라고 하죠. 우리가 수급자분이나 차상위 계층인 분들은 쌀을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 업무를 한다든지 혹은 매달 유공자분들 그 지원 대상자가 명단이 잘 맞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른 업무에 비해서 비교적 간단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여기 사회보장 서비스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구비 서류도 되게 간단하고 또 신청인이 작성을 해야 될 서류도 되게 간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접수를 할 때도 시스템이 다른 사회보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이쪽 업무들이 비교적 쉬운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난도가 높은 업무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저는 일단 장애인 업무가 이쪽 파트 업무는 그 자주 들어오는 뭐 복지카드 발급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차 표지 발급이라든지 이런 거는 덜어 할 수 있지만 장애인 업무는 지침만 3권 이상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가 정말 너무 많아서 저도 이거 서비스가 어떻게 다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서비스가 들어오면은 저도 이렇게 지침 볼 때 있고 아니면 다른 동에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수급자 업무, 기초생활 수급자 업무 중에서 생계급여 신청하는 업무가 있어요. 이제 이런 업무는 좀 어렵다기보다 이것도 예민한 사항이 되게 많은데 왜냐하면 민원인분께서 신청을 하실 때 이제 수급자 업무는 우리가 재산이라든지 소득 이런 부분들이 좀 예민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상담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갖춰야 할 구비 서류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수급 자격을 취득할 때 뭐 건강에 이상이 있다든지 뭐 채무 상태가 있다든지 혹은 이제 본인의 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 각각 안내해야 되는 서류가 정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급자 업무가 아무래도 조금 까다로운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급자 업무는 우리가 사회복지 파트에서 되게 중요한 파트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통망에 접수를 살 때도 다른 사회보장에 비해서 되게 클릭해줘야 할 탭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 업무를 보는 거는 보통 이제 선임분들이 많이 하시는 업무입니다. 네, 그 외에는 이건 어렵다기보다 케이스에 따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혹은 또 쉽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도 있고 다른 업무인데 첫 번째는 사례관리 파트예요. 이 사례관리는 대상자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가정방문도 가고 이제 이분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연계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사례관리는 선임이 하는 이유가 우리가 방문을 할 때 또 이분을 상담을 할 때 이분에게 어떤 공공 서비스가 필요하겠다. 그렇다면 이분에게 뭐 수급자 신청을 해야겠다. 영구임대 아파트 신청을 해보라고 해야겠다. 혹은 뭐 주거급여 신청해보라고 안내를 해드려야겠다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신규 때 민원 때에서 업무를 하면서 터득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신규가 하기에는 서비스를 지원할 때 좀 많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분들이 보통 이렇게 사례관리 업무를 하는 이유가 신규 때 터득했던 사회보장을 민원인분들에게 안내해 드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연결도 해야 되고 또 단순히 우리가 물품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복지 서비스는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좀 다각도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례관리 업무가 무조건 어렵다, 쉽다라기보다는 사례관리는 정말 꼼꼼하게 업무를 해야 되고 또 담당자가 어떤 대상자분에게 서비스를 연계해 줄 수 있으면 더 많이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담당자의 그 역량이 정말 크게 반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자 스스로가 서비스를 잘 모른다 하면은 사례 관리를 하면서도 대상자분에게 서비스가 적절히 많이 못 가겠죠. 이런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역사회 보장인데 이것도 뭐 업무가 어렵다, 업무가 쉽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각 동마다 그 마을마다 그 역동이 마을 주민분들의 역동이 어떤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사회 보장이라고 하면 이 개념부터 뭔가 이게 어떤 업무를 말하는 거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정말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마을이 있잖아요. 이 마을마다 자체적으로 복지 서비스 혹은 이제 복지를 실천하는 일들을 말하는데, 뭐 예를 들면 주민분들이 함께 좀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학용품도 주고, 혹은 뭐 김장날에는 김장도 지원해주고, 또 명절에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뭐 떡국을 드린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공공 서비스 외에 우리 마을에서 함께 좀 마음과 뜻을 모아서 우리 주민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마을 주민분들과 공무원 담당자가 프로젝트 개념으로 예산도 세우고 계획도 세워서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신규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면 처음에 가서 일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이 자리 나에게 과연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신규 때 거의 매일 밤에 울었던 것 같고, 특히 일요일 저녁에는 월요일 날 출근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나한테 또 어떤 모르는 서비스를 민원인이 물어볼까봐 이게 너무 공포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예요. 이런 서비스가 나한테 접수가 들어오면 난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공포감에 정말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이건 정말 실제 저의 이야기고요. 근데 사실 이런 거를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절대 없어요. 그냥 내가 헤쳐 나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버틸 수 있었던 게 동기들을 만났다는 게 저한테 정말 소중한 추억인데, 동기들을 만나서 서로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또 지지도 해주면서 그렇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을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취업 통지를 받고 이제 벌써 일을 시작하신 분도 계실 텐데, 떨리겠지만 정말 매일 출근하는 게 정말 힘들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을 잘 버티시고 공부했던 그 기간 동안 본인이 생각했던 다짐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신규 공무원으로서 그 시간을 절대 돌아오지 않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신규 사회복지 공무원이 됐을 때 어떤 업무가 쉬운지 또 어떤 업무가 어려운지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는 늘 여러분들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하셔도 되고요. 혹은 저한테 인스타로 DM 혹은 제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우리 현장에서 만나요. 안녕.